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윤창중입니다. 오늘 마침내 윤창중 칼럼세상 TV가 첫 방송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국민들께서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왜 윤창중 칼럼세상 TV라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는가?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참담한 난세, 이 난세의 대한민국이 초래된 그 배경을 추적하다 보면 대한민국 언론이 거의 예외 없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좌익의 개가 되어서, 좌익의 나팔수가 되어서 박근혜 정권을 흔들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안달했기 때문입니다. 저 윤창중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윤창중 칼럼세상 TV를 유튜브에 만들어 정말 악전고투 끝에 준비를 마쳐 오늘 첫 방송을 내보내게 됐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교민 여러분, 저는 3년간의 참담하고 엄혹했던 집거와 은두를 마치고 작년 6월 7일 윤창중 칼럼세상이라는 블로그를 다시 만들어서 거기에 셀 수 없이 많은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신 덕분에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접속자 수가 100만 명을 넘는, 100만 명을 훨씬 넘는 이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윤창중의 정론직필의 힘이 아니었는가. 정론직필의 힘을 국민 여러분과 해외 교민 여러분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윤창중 칼럼세상이라는 인터넷 1인 매체에 대해서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아서 100만 명이 넘는 접속자가 기록되는 대이변을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윤창중 칼럼세상 TV를 통해서 과연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 교민 여러분이 이 난세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또한 그 난세의 대한민국을 먼 이국 땅에서 바라보시면서 과연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 것인가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윤창중 칼럼세상을 통해서 칼럼을 읽으시고 윤창중 칼럼세상 TV를 통해서 제 방송을 보고 들으시면은 어떻게 대한민국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며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중 칼럼세상은 역시 인터넷 검색창에 윤창중 칼럼세상을 클릭하시고 또 그랬던 것처럼
유튜브에 윤창중 칼럼스당 TV를 클릭하시면 제가 오늘부터 올리는 방송을 얼마든지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께서 구독이라는 데를 클릭을 해주시면 제가 지금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는 이 방송의 실제적인 구독자가 얼마인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덕분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 속에서 제가 윤창중 칼럼 세상을 여기까지 이끌어왔고 이것을 바탕으로 윤창중 칼럼 세상 TV를 오늘 개국하게 됐습니다. 오늘 윤창중 칼럼 세상 TV 개국을 제 나름대로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관한 칼럼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과연 지금 이 엄동설한 속에서 광화문 광장과 대학로 그리고 전국의 수많은 거리로 뛰쳐나가서 애국가를 부르며 태극기를 몸에 휘감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자유민주주의 만세를 외치고 계시는 태극기 시민진영,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과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과연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 제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저는 사실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 제가 언급을 가급적 삼가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반기문 전 총장이 그래도 어찌됐든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야말로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 그런 자리에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비판을 삼가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다른 이유는 반기문 전 총장이 우리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차기 대선 후보로 여권에서 이토록 대선 후보가 없어서 척박한 상황에서 반기문 전 총장을 차기 대선 후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에 대한 실망을 가급적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언급을 자제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기문 전 총장이 귀국을 전후해서 정말 전문 외교관답게 매우 정교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을 저는 접하면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입을 열어서 반기문의 실질적 정체, 그 실체를 국민 여러분과 해외 교민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태극기 진영이 우리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태극기 진영이
후보를 정하는 데 있어서 실수하거나 또는 중간에 낙마하는 일을 제가 제 나름대로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정체에 대한 저의 관찰기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반기문 전 총장은 결코 보수 우파 인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한마디로 강남 좌파라고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가 노무현 정권 시절에 바로 대통령 노무현의 바로 지근거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이었던 사실에 여러분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철저한 친북이었고 반미였고 친중이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에서 벗어나서 한국이 이제 경제 10위권에 오르게 됐고 얼마만 있지 않으면 자주국방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벗어나서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동북아 중간자 역할을 하겠다고 정말 기도 차지 않은 허장성세를 부리면서 대한민국을 미국의 울타리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중국으로 밀어붙이려는 정말 대한민국 건국 이후 가장 난폭하고 위험한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일대 폭주가 전개되었던 시절이 바로 노무현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바로 옆에서 외교 보좌관을 맡은 인물이 바로 반기문이었습니다. 노무현과 같이 정말 일반 사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그런 개성과 참 성깔이 있는 사람이 자기와 이념적으로 전혀 동떨어진 사람을 외교 보좌관에 앉혀 있게 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 반기문은 노무현과 똑같은 이념적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너무너무 타당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줄곧 당시 정치 담당 논설위원으로 있으면서 반기문을 저는 주목했던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반미 좀 하면 어떠냐 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은 일리가 있다. 이런 극언까지 하면서 망언까지 하면서 한미 동맹을 파괴시켜가지고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오겠다. 이래서 자주국방을 우리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한미 동맹이 아니라 다자 안보틀을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미국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을 제1
이선으로 후퇴시키고 이른바 다자 안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그런 한반도에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를 모두 참여시켜가지고 다자 안보 틀을 만들어서 한반도 안보를 지키겠다는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안보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당시의 보수 우파 시민들이 서울시청 전국 광장에 나와서 저항하고 골기했던 시절에 바로 반기문 씨는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 담당 보좌관이었습니다. 그 외교 안보 담당 보좌관을 지내다가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반기문 씨는 2005년 노무현 대통령에게 외교통상부에서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반기문 씨는 이런 정말 낯이 간지러워 참 보통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아첨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파괴시키고 대한민국을 중국으로 밀어붙이려는 참 외교적 광란의 폭주를 일삼으며 몸부림치고 있는 대한민국 외교가, 대한민국 안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던 2005년 4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코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외교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할 때 대통령께서 명쾌한 지침을 주셔서 앞길을 가르쳐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그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밀어붙이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이른바 전문 외교관이라는 반기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교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할 때 대통령께서 명쾌한 지침을 주셔서 앞길을 가르쳐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게 바로 반기문의 실체요 정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보수 우파 시민 여러분, 태극기 시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반기문을 태극기 세력의 대선 후보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정치부 기자 시절에 외교통상부를 출입하면서 반기문 씨에 대한 별명이 기름 바른 장어다. 한자로 유만이다. 기름유에 그 뱀장어 만자를 써가지고 유만이다. 이런 별명을 붙이면서 외교통상부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웃고 할 때 그런 별명도 있구나 하고 했는데, 저는 정말로 노무현 대통령 코앞에서 이런 노비어천가를 전혀 얼굴을 붉히지 않고 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처세의 달인이구나. 처세의 달인이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철학이 없는 인간, 자신의 영혼이 없는 인간을 저는 처세의 달인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권력이 있는 곳을 향해서 굴종하는 인간형, 그게 바로 처세의 달인인 겁니다. 전문 외교관이라면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을 깨고서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외교관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좌익이거나 북한의 간첩이거나 아니면은 철저한 권력 지향주의자라고 저는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반기문은 우리가 바라는 이 엄중한 대한민국의 난세 속에서 뼛속 깊이 우익여야 하는, 뼛속까지 우익여야 하는 골수 우익을 다음 대통령 후보로 뽑아서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만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계속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반기문 대선 후보는 곤란하다. 저는 이런 주장을 여러분에게 간곡히 전달하고 싶습니다. 바로 저는 이때 만취한 권력이란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노무현도 만취했고 그 앞에서 외교보좌관이나 외교통상부 장관을 한 반기문도 만취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세운 대한민국이고 어떻게 발전시켜온 대한민국인데 감히 이런 국가적 폭주를 그 국가적 폭주에 참 자기들끼리 혈안이 될 수 있냐 해가지고 저는 만취한 권력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취한 권력이라는 칼럼을 쓰고 그것을 제목으로 제가 만취한 권력이라는 제 책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2005년도의 일입니다. 그 만취한 정권, 만취한 노무현 정권에서 외교의 키를 잡았던 사람, 그게 반기문 씨라는 것을 제가 지금에서야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던 반기문 씨가 UN 사무총장이란 자리로 옮겨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인간의 남자의 출세는 저래야 되는구나. 저렇게 자신의 영혼도 없고 철학도 없고 심지어 자신의 조국까지도 과감하게 자신의 권력 욕을 위해서 자신의 출세 욕을 위해서는 버릴 수 있어야 UN 사무총장 자리까지 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당시 서점가에서 넘쳐 흐르고 있던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각종 전기들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바로 그랬던 반기문 총장이 박근혜 정권의 여권 안에 대선 후보가
없는 이 척박한 상황이 되자 역시 반기문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저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역시 반기문이구나.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까지 현혹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정말로 반기문 씨는 대단한 술책가요, 계략가요, 처세가라고 저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가지 참 시사를 받은 힌트를 얻은 친박계가 반기문을 친박계가 미는 대선 후보로 부상하고 있던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기 마렵에 김종필 전 총재도 찾아갔고 안동 하회 마을도 가서 마치 자기가 대선 후보인 것처럼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갔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7번, 8번 독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이 천안문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벌일 때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자 그 옆에 유엔 사무총장 자격으로 참석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한한 추파와 눈도장을 찍었던 사람이 반기문 씨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참으로 어려운 합의를 하자 역사적인 합의라고 칭송했던 사람이 반기문 씨 아니었습니까?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역시 박비 어천가라고 부를 정도로 반기문 씨는 친박계의 대선 후보 자리를 꿰차는 데 성공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날벼락이었지만 반기문 씨에게도 역시 하루아침에 찾아온 정치적 시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시 반기문 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등을 돌리는데 역시 아주 재빠른 몸동작을 보이는 걸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역시 반기문이구나 하면서 제 나름대로 헛웃음을 짓곤 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마치기 전에 뉴욕에서 반기문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광화문 촛불시, 박근혜의 하야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온갖 인신공격, 난도질, 생매장, 지옥 같은 박근혜 폄하 장면들이 쓰레기처럼 전개됐던 그 광화문 촛불 시위를 미화하는 그 미사 여구가 반기문 씨의 입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화해와 평화의 지도력이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이 국민에 의해서
완벽하게 심판을 받은 것으로 정치적 사형 선고를 내렸던 사람이 반기문 씨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반기문 씨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서 하는 말이 2016년은 광화문 촛불 집회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말 반듯한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어떻게 낯이 뜨거워서 입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반기문이라는 사람은 어떤 권력이든 가장 강력한 권력과 권력자 앞에서는 굴종하고 그 권력을 따라가는 전형적인 해바라기형 인물이다. 강남 좌파인 것은 물론이요, 처세의 달인인 것은 물론이요, 영혼이 없는 인간이요, 철학이 없는 인간이요, 국가관이 없는 인간이요, 용기도 없는 인간이요. 저 윤창중이가 차기 대통령 후보 또는 대한민국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그러한 덕목 중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기문 씨는 단 한 가지도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기문 대통령 후보는 지금 자신의 속마음 같아서는 지금 정당 지지도가 40%가 넘는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가서 대선 후보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이 버티고 있는, 버젓이 살아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금 반기문이 구사하고 있는 전술이라는 것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바꿔 말하면 무슨 안철수의 국민의힘, 또 무슨 새누리당에서 탈당해간 그 도망병 정당, 그 바른정당의 무슨 유승민, 김무성, 또 무슨 박지원, 손학규, 이런 사람들과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이른바 회색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회색 정당을 만드는데 그것도 자신은 손도 대지 않고 옥립 과정을 거쳐서 참 꽃가마 타듯이 이렇게 자기가 대선 후보가 돼서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참 박원순이든 이런 사람과 한번 경쟁을 하겠다는 그 구상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그런 후보를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선택한다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한 가지, 반기문 대선 캠프를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반기문과 같이 똑같은 인생의 길을, 삶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 일색인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반기문 씨의 별명이 기름 바른 장어라면 반기문 대선 캠프는 정말 기름 바른 새끼 장어들의 집합소다. 참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기름 바른 장어들의 집합소, 이런 대선 캠프로 그 악랄한 대선 후보 검증 과정을 반기문 씨가 통과할 수 있다? 저는 회의적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반기문 불가론을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반기문과 같이 똑같은 인생, 그야말로 자신의 영혼과 철학과 국가관이 없이 항상 최고 권력에, 가장 막강한 권력에 굴종하고 거기에 그 줄을 대고,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서 이 험난한 대선 과정, 그 과정을 헤쳐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그렇게 쉽게 뽑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더 기다려도 시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도 불과 몇 달 사이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SNS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렸다가 뼛속까지 우익인 대선 후보를 뽑아서 다음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키를 넘겨주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방송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최선의 준비를 다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충청북도 청주에서 열린 윤창중 시국 토크쇼에 정말 이 엄청난 추위를 뚫고 수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참석하셔서 대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다가오는 일요일 1월 22일 경상북도 경주, 대한민국 최고의 고도 경주 보문단지에 있는 경주 조선온천 관광호텔에서 오후 2시부터 윤창중 시국 토크쇼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22일 일요일 경주 보문단지에 있는 경주 조선온천 관광호텔 오후 2시, 여기에도 여러분이 많이 참석해 주시면 윤창중의 시국관을 거침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놓은 책에 대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집거하면서 어느 정도 얼마나 억울했으며 또 윤창중이 너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 제가 깊이 생각한 윤창중의 고백 피정, 그리고 우리는 올해 과연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저의 산문적 칼럼을 모은 2017년 12월 이 2권의 책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까지 구매를 해주셨지만 더욱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매 연락처는 010-8881-4649 010-8881-4649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교포, 교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